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1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하면서 다우가 49,500까지 갔죠. 또 나스닥도 0.81%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 오르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의 특징은 이슈는 12월 고용지표 비농업 부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달보다 5만 명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는 7만 3천 명 정도 증가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치보다는 줄었지만 고용이 양호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실업률이 4.4%가 됐고요. 예상 4.5%보다 0.1%가 줄어든 것이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늘어난 고용은 그러니까 실제로 고용은 줄었지만 미국 경제가 실업률에 의해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대체적으로 상승 마감한 흐름이었고요. 일단 지난주까지는 AI 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후부터는 이제 실적과 그 다음에 지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용에서 지표가 나왔고 이번 주에는 화요일날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11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표들이 시장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죠.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미국의 어닝 시즌은 금융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융주. 그래서 금융주의 JP모건, 델타항공, JP모건,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 발표한 날 델타항공이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웰스파고, 시트그룹 이렇게 순서대로 실적 발표됩니다. 그래서 어닝실에 대한 기대감도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난주에 사실 미국 시장의 화두는 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이었어요. 근데 판결이 나오지 않았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을 약간 흔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바로 판결 안 하고 약간 시간을 유예한 그런 상황인데요. 1월 달에는 발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 정부는 대법원이 관세가 불법으로 판결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특히 트럼프는 관세 정책으로 벌어든 수입이 아마 2,700조인가요?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연방 대법원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간과해서 아마 판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시장의 약간 불확실성이 수그러들면서 다른 지표, 아까 말한 고용 이런 것들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보시면 이 다우는 신고가가 49,621포인트였고요. 지금 현재는 약간 눌렸다가 이틀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상황인데요. 월봉상으로 보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서 돌파가 되면 52,000 정도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52,000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갈 수도 있죠.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주춤하고 마무리될 건지 추가로 상승할 건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사실은 기술적으로 무리수를 좀 두고 있는 모습인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 행보입니다. 일정 구간에서 행보를 일봉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도 역시 4개월 연속으로 옆으로 기면서 방향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좋았죠. 이제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되는데요. 월봉상으로 아직 돌파가 됐고요. 일봉상으로도 일봉상으로 행보 중입니다. 한 달, 그러니까 1월에 들어와서 약 한 5, 6일 정도 일정 구간에서의 움직임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 1, 2위잖아요. 이 두 종목의 흐름을 좀 봐야 되죠. 특히 메모리 가격이 엄청 뛰어서 기업의 실적이 엄청 좋아졌죠. 특히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으로 20조에 근접하죠. 19조 8천억인가 아마 되는데 20조 사상 최대의 수익을 줬고 실제 메모리 반도체가
2026년도까지는 다 매진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 시수의 상승이 오늘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금방 말씀드린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삼성전자도 지금 며칠째 옆으로 기고 있죠. 약간 십자 도지에 가까운 흐름.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은 장중한 때 5일선 분가에서 약 3% 정도 하락했다가 종가는 거의 보합으로 끝났죠. 그래서 저점 매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삼성전자를 연초 들어서 받쳐주는 것은 개미입니다. 개미가 삼성전자를 연초에 약 3조 정도를 샀습니다. 3조. 그래서 개미들이 탁 받아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받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국내 시총 1위이기도 하고 선두 종목이다 보니 개미들이 이제 안전빵 매매라는 게 있죠.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 망해.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잘려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24만 원까지 나왔어요. 저는 지난번에 10만 천 원 넘을 때 2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는데 일단 14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14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14만 4,500원까지 왔다가 지금 13만 9천 원인데요. 일단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포모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지난번 5만 원대 내려갔을 때 물량을 막 던지다가 지금 막 받아주는 상황. 그래서 삼성전자에만 비투가 한 2조 정도 밀렸대. 2조 정도 몰렸다고 하죠. 근데 사실 삼성전자 시총으로 본다 그러면 2조가 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알기에 시총이 꽤 높아요. 820조예요. 20만 원 가면 1000조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820조이기 때문에 이 820조에 대비 2조는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대주주 물량 빼고 외국인 물량 빼고 기관 물량 빼면은 2조가 개미들 2조가 작은 금액은 또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전체 시총으로 따지면은 안 큰데 뭐 차 빼고 포 빼고 뭐 이거 다 빼고 나서 보면은 개미들 졸의 물량은 2조면 작은 게 아니죠. 그래서 B2가 또 몰렸다라는 거. 이건 B2 개미가 몰리면 또 그 종목이 안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안 가고 이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뭐 지난주에 뭐 엄청 올랐죠. 하루에 뭐 100포인트씩 오르고 막 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엄청 오르고 그 전주 금요일도 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주 수요일부터 옆으로 기는 모습이었다가 금요일날 다시 오르고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하고 거의 비슷한 차트 흐름이 코스피하고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시장에서는 일단 맥쿼린가에서는 6,000포인트 제시하고 있죠. 6,000포인트. 뭐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뭐 틀렸다고 말 못해요. 기술적으로는 뭐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뭐 다 붕괴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간단 말은 확실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수급적인 구조, 뭐 특히 외국인들 시장을 신고점을 끌어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는데 지난주 금요일날도 팔았어요. 근데 기관도 지금 매매의 행태를 보면 매수를 6일 하고 매도를 다시 다 해버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은 외국인 매도를 또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매매가 지금 사실은 엇갈렸어요. 엇갈렸는데 누적으로 보니까 많이 샀네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 2조 2천억, 7천억, 1조 2천억. 그러면 7천억을 이거 서로 매도가 바뀌었고요. 요게 3조 4천억 매도했는데 여기 2조 3천이니까 지금 일단은 외국인이 매도보다 매수 우위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향성은 사실은 수급에 없어요. 기관이 지난번에 제가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끌어올리면서 한 매수를 3조 5천억 매수했다가 주가가 날아가면서 정리를 해놓고 지난주 금요일날 행보할 때 1조 2천억을 받았어요. 근데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외국인이 물량을 1조 8천억을 투하하는데 기관이 안 받아주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량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이지. 사실은 외국인이 끌어올렸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물량을 터는 작업도 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이라고만은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고점일까? 추가로 더 갈 건가? 이 상황을 서로 눈치 보는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것만큼 사실이지만 수급적으로 보면 서로 눈치 보는 장세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끌어올렸다 보이는 건 그렇지만 기관은 거기에 대해 물량 투하한 거로 보면 외국인이 꼭 끌어올렸다가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